자,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한글 맞춤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총칙 제1항을 살펴봤고, 총칙 제2항은 띄어쓰기와 관련되는 건데, 띄어쓰기는 선생님이랑 대면 수업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총칙 1항이 이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큰 원칙이었어. 그치?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자, 보세요. 먼저 우리 프린트에는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나와 있지 않고, 이 경우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하는 자 형태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원형과 그 형태를 밝혀서 적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그 원칙과 관련되는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제15항인데 15항과 관련해서 예를 좀 볼게요. 그 학습지의 2페이지에 보면은 15항이라고 하는 네모칸 볼게요. 거기 보면은 알쏭달쏭 맞춤법 1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해서 먹어가 밑줄이 굵은 글씨로 체크가 되어 있죠. 밑줄도 그어져 있고, 여기에서 둘 중에서 맞는 표기는 어떤 표기야? 그렇지. 이 먹어가 맞는 표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이 먹어 같은 경우에는 이 먹어를 어떻게 적은 거야?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바로 이 먹어입니다. 그렇죠? 이 먹어 같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아. 그치?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기에 왜 이렇게 적어야 하는지 그 근거를 한글 맞춤법 조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제15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자, 여기 밑줄 그을게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 형태를 밝혀서 자,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라고 했을 때 용언의 어간의 그 형태를 어떻게 밝혀서 적는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먹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먹어라는 거 같이 볼게. 먹어라는 거에서 먹이라고 하는 동사의 뭐야 얘들아? 그렇지, 어간입니다. 그쵸?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어라고 하는 이 어미가 붙은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그치? 형태를 밝혀서 적은 거다. 그쵸? 용언의 또 동사의 그 어간과 그 다음에 용언, 동사의 그 어미를 서로 밝혀서 구별해서 원래 형태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서 적는다. 각각의 형태들을 밝혀서 적어준다라는 거야. 용언의 어간의 이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it입니다. 그쵸? 이 it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형태를, 용언 어간의 형태를 고정시켜서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봐봐. 우리가 배웠던 또 어떤 어미가 있냐면 관형사형 어미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치? 관형사형 어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먹은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이것들 역시도 어미이기 때문에 먹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밝혀서 적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5항 형태와 관련되는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조항은 용언에서의 그 어간과 어미는 형태를 밝혀서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와 유사하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제14항에 보면은 이거 바로 앞에 항이지. 뭐가 있냐면 자, 체언이 있고 이 체언 다음에 조사를 씁니다. 체언 다음에 조사를 이렇게 붙였을 때에도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서로 구별해서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서 적어줘야 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 이거 작년 9월 학평에 나왔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밥이 또 밥을 또는 밥은 밥에 라고 했을 때 밥이라고 하는 그 명사, 체언 이 다음에
이, 을, 은, 에라고 하는 조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체언 다음에 조사가 같이 결합할 때에는 체언과 조사를 각각 그 형태를 구별해서, 즉 그 형태들을 각각 밝혀서 적어줘야 한다라는 게 이 앞에 있는 14항의 내용이야. 그래서 14항과 15항은 서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또 용언의 어감과 어미의 결합에서 그 형태들을 각각 구별해서, 즉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좀 밝혀서 적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미 전달을 좀 더 정확하고 더 잘 하기 위해서. 알겠죠? 용언의 어감과 어미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여기에 우리 괄호로 묶을게 얘들아. 자, 용언 몇 개? 두 개의 용언인 거야.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몇 개가 된 거야. 하나의 용언이 된 거야. 합성 동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 자, 동그라미 1. 두 개의 용언이 붙었다, 그치?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말, 앞에 붙은 말이, 자, 본 뜻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혀서 어떻게 적어준다는 거야. 형태를 밝혀서 적어준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됐어.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말, 두 개의 용언인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이 말의 뜻이 원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뜻이 본래의 뜻에서 어떤 경우, 멀어진 경우에는 그 형태를 밝혀서 적지 않고 어떻게 적어주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어떤 예를 가지고 왔냐면, 늘어지다 라는 예와 그 다음에 쓰러지다 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왔어. 자, 그랬을 때 이 늘어지다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용언 어떤 게 어울렸을까? 그렇지, 늘다라는 거랑 뭐 지다라고 또 보는 견해도 있고, 또는 늘다에 어지다가 붙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 두 개의 용언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앞에 붙어 있는 용언은 뭐야? 그렇지, 늘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는, 그렇죠, 쓸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보세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되는데, 앞말의 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겠다, 그치? 앞말이라고 했을 때 이 늘다라는 거야. 이 늘다라는 그 앞말의 원래 뜻이 여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늘다라는 말은 뭐 부피나 길이나 그런 것들이 길어지는 거, 그치? 길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는 늘다라고 얘기를 하고, 늘어지다라는 것도 어떤 당기는 힘에 의해서 뭔가가 늘어나는 거, 길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늘어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이 두 개의 말이 합쳐질 때 앞말인 늘다의 원래의 뜻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치?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적어라는 거야? 그 원형을 밝혀서 적어주라는 거야. 원래 의미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 원형을 적어서 늘어지다라고 적고, 이때는 늘어지다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 앞말의 본래의 뜻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밝혀서, 원형을 밝혀서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가져온 예를 볼게. 두 번째 가져온 예를 보면은, 여기 이게 2야? 그래서 이거는 1의 예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2의 예가 되는 거겠지. 그치? 보세요. 쓰러지다 같은 경우에, 쓰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들어가 있는데, 쓸다라는 말과 또 다른 어지다 또는 지다 이런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앞말, 쓸다라고 하는 이 앞말이 본래 뜻이 그대로 여기 유지되고 있니 얘들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쓸다라고 하는 의미는 빗자루나 그런 걸로 쓰레기를 밀어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쓰러지다라고 하는 건 서 있는 상태에서 누운 상태가 되는 게 쓰러지다야,
그치? 그렇다면 이 쓰러지다의 이 앞말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쓸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쵸? 자, 그 본뜻, 앞말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어떻게? 형태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적어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라고 해서 쓰러지다 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쓰러지다 라고 적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얘들을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볼게요. 얘들을 적어 볼게요. 이 얘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첫 번째,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면서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 넘어지다. 되겠지? 넘다라는 의미가 여기 앞말에 본뜻이 그대로, 앞말이 넘다라는 거의 그 본뜻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뭐, 돌아가다 라고 했을 때 이 앞말, 돌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돌다라는 거 뭐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원을 중심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돌아가다 역시도 그 돌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늘어지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다도 되겠지. 들어가다. 안과 밖으로 오고 가는 것이 들다잖아. 그치? 그 들다의 의미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형태를 밝혀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엎어지다. 그 다음에 흩어지다도 되겠네. 흩어지다. 이런 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얘들이라 할 수 있겠지. 형태를 밝혀 적은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뜻,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사라지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라지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나 또는 물체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사라지다 보니까 앞에 말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 얘들아? 뭐랑 뭐가 합쳐진 것 같아? 그렇지. 살다라는 말이 처음에 있었을 것 같다, 맞지? 그럼 이 살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그대로, 사라지다에서도 그대로 그 뜻이 유지되고 있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라지다라고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라지다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들 있겠네. 드러나다라고 하는 얘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들다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치? 앞말은 들다인데 이 들다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나다라고 적지 않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는 거겠지. 알겠지, 얘들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15강과 관련되는 내용,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자, 알쏭달쏭 맞춤법 1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의 내용을 볼게요.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 밑에 나와 있어. 먹어는 먹어로 발음되지만, 어간이 먹이고 어미가 어이므로, 자, 그 밑에 밑줄,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치?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말이 결국 그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라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두 영혼이 어울려 하나의 영혼이 된 경우. 자, 첫 번째, 앞말의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서 적지만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어떻게 적으라고? 그치?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지다라는 예를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러지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얘는 선생님 이거 적어준 거
적어준 이 예를 예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고요. 선생님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이 길로 가면 우리 집까지 한참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다, 맞지? 이거 지금 돌아간다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돌아가다라고 했을 때 돌다라는 의미랑 돌다라는 거랑 뭐랑 합쳐진 거야? 가다라는 게 합쳐져서 돌아가다라고 적는데, 이 돌다라는 의미가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뭐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돌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 의미가 여기 돌아가다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두 용언이 어울려서 하나의 용언이 됐을 때 여기 앞에 이게 붙었는데 이 돌아가다에도 이 돌다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힌 형태대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줘야 하는 돌아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형태와 관련되는 두 번째 조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19항인데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안과 실천이 일치했던 그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선택해볼까요, 얘들아? 첫 번째 암이야, 두 번째 암이야? 그치, 첫 번째 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별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을 때 뭐가 정답인 거야? 두 번째 이 길이가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런지 맞춤법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면은 제 19항이 나와 있는데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용언이 된 것과 라고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봐봐. 어간이라고 했을 때 이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다. 그치? 용언 어간이라고 했을 때 이 동사 어간, 그 다음에 형용사 어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간은 어떤 동사와 형용사가 품사인데, 자, 보세요. 여기 밑줄 그을게. 이나, 미음. 이 동사 어간, 형용사 어간에 이나, 미음. 이런 녀석들이 붙어서 이 동사나 형용사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야? 명사로 바뀐다라는 거야. 명사로 바꿔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동사랑 형용사의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잖아. 뭐가? 이나, 미음이. 그치? 그러면 이 이나, 미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우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 품사를 명사로 파생시켜주는 전미사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생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가지고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걸 파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 음과 이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또 뭐가 붙냐면 여기 밑줄 그을게요. 이나 히 밑줄 긋고 이나 히가 붙어서 자, 이번에는 뭘로 바꿔주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라고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이 이와 히가 붙었는데 이 이와 히가 부사로 바꿔주는 거잖아, 지금. 그치? 뭐였던 게? 동사랑 형용사였던 게 그 뒤에 이게 붙어서 부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될까요? 1번 부사파생 전미사, 2번 부사파생 전미사. 그렇지. 자, 부사로 만들어준다. 부사로 파생시켜주는 전미사라는 점에서 이 이희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간에 이것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어간에 이것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어떻게 적어준다? 형태를 밝혀서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원래 형태대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리을 미음 받침인지 알겠지? 자, 보세요.
알다라고 하는 어간이야. 그치? 알다라고 하는 동사어간입니다. 동사어간에 뒤에 뭐가 붙은 거야? 뒤에 이 미음이 붙어서 암이 된 거야. 그치? 근데 보세요. 이 미음은 뭐냐면 명사를 파생시켜주는 전미사야.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냐면 명사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동사 어간에 지금 리을 받침 있지. 리을 받침 있는 거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원래 형태인 이 리을 받침의 형태 그대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 미음, 명사 파생 전미사의 미음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돼? 암이라고 발음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지 않겠다라는 거야. 소리 나는 이대로 적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동사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밝혀서 그 형태 그대로 적어주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런 맞춤법 좋아. 동사 어간에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건데 이럴 때 그 어간의 원래 형태인 R의 그 형태를 그대로 적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도록 할게. 길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들아, 길이라는 게 있고, 이거 길이,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알겠지? 그치? 이거 어떻게 단어가 파생된 거냐면, 길다라고 하는, 형용사 어간입니다. 형용사 어간이야. 형용사 어간에 뭐가 붙은 것 같아, 얘들아? 그렇지. 이가 붙어서 지금 길이라고 하는 글자가 된 거야. 여기에서 이 길이는 어떤 품사냐면 부사야, 부사. 그래서 이 이는 지금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세요. 이 형용사 어간에 뭐가 붙었어? 이가 붙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단어가 뭐가 된 거야, 지금? 부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간의 원래 형태인 리을 받침이 있는 이 형태를, 이 원형을 그대로 밝혀서 길이라고 적어준다라는 거야. 비록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길이라고 발음은 되지만, 이렇게 소리 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왜 이렇게 리을, 미음, 받침을 적는지, 그리고 이게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지 맞춤법 19항 조항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전미사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치? 전미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전미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내용이 길 텐데 그래도 전미사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전미사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선생님 내용을 스킵해도 되겠지만 뒤에 계속 전미사가 나와. 뒤에 계속 전미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전미사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프린트의 내용을 먼저 볼게요. 일단 선생님 알쏭달쏭 맞춤법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긴 줄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금 내용 설명했던 부분들이거든. 자, 밑에 예가 나와 있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와 문제는 선생님 전미사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여기 예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전미사 밑에 스마일 표시 돼가지고 전미사 되어 있는 부분 동그라미 치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미사의 개념은 뭐냐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인 어근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거나 또는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얘가 웃음이 나와 있습니다. 웃음 볼게요. 웃음이라고 했을 때 웃다라고 하는 그 어근에 그치? 어근, 웃에 뭐가 붙었냐면 이라고 하는 명사를 파생시켜준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그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 즉 전미사가 일단 보니까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건 알겠니 얘들아? 봐봐. 보세요. 지금 보면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동사 어간에 붙어서 이 암이라고 하는 명사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길다라고 하는 길 어간에 이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이 전미사는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겠니, 얘들아?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단어부터 봐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단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단어는 띄어쓰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의 개념부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야. 자립할 수 있는 말이고, 자립할 수 있다라는 건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 그치? 자, 봐봐. 전미사가 붙어서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길이라는 글자가 나왔어. 선생님이 아까 뭘 했냐면 전미사는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전미사가 붙은 암이라는 것과 길이는 하나의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암과 길이 혼자서 쓰일 수 있잖아. 그쵸? 혼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단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습니다.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입니다. 알겠죠? 복합어는 어근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근에 다른 또 어떤 접사라는 게 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근이 뭐냐면 너무 개념들 많이 나온다, 그치? 그래도 알아야 돼. 어근이 뭐냐면, 자, 옆에 자막으로 나갈 거야. 어근이라는 건 이때 그 근자가 말씀 어자에 뿌리 근자거든. 그 근자가 뿌리 근자인데, 뿌리라는 건 하나의 중심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분, 즉,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 부분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말의 중심이 되어서 또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일어에 얘는 어떤 게 있냐면, 뭐 땅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또는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근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복합으로 넘어갈게요.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어근이 또 붙은 거야. 실제적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어근에 또 다른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이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야. 예를 들면은 김밥. 너무 좀 맛있죠? 너무 갑자기 생각났어. 김에 밥. 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근에 밥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어근이 두 개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볼까? 자, 이거.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데, 군만두. 진짜 너무 맛있죠? 군만두. 군만두라고 했을 때 앞에 군이라고 하는 건 구운의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치? 구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과 그다음에 만두라고 하는 두 개의 어근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작은 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돌다리.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얘들아, 군만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러분들 군만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진해에서 진짜 좋아하는 만두집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 여기 냉천중학교가 이렇게 있잖아? 그 옆에 보면은 센트럴 빌리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거기를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쯤에, 소담 수제 만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집인데, 배달시켜서 주말에 토요일에 뭐 배달시켜서 먹을 때도 있고, 또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뭐 사서 가서 먹을 때도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개인적으로 군만두를 정말 좋아해. 군만두가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는데 안에 고기가 굉장히 육즙이 팡팡 터집니다. 진짜 잘잘 흘러. 너무 맛있고, 그 육즙이 잘잘 흐르는 거에다가 이 겉피가 굉장히 바삭합니다. 굉장히 바삭해서 그 안에 고기의 육즙과 바삭한 그 겉면의 어떤 이 피의 그 조화가 너무나도 좋아. 근데 여기에 뭘 같이 먹냐면 쫄면을 같이 먹어요. 아, 진짜 작살납니다. 엄청 맛있어. 이 쫄면의 그 양념 알죠? 매콤, 달콤, 새콤하잖아. 그 매콤, 달콤, 새콤한 그 양념에 어떤 그
면이 또 있고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삭한 그 야채도 같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 군만두 여기 끝에나 중간 부분에 먹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쫄면의 면과 그다음 야채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한 모금이 아니라 한 입 이렇게 베어 먹는데, 아, 진짜 그러면은 그 고기의 육즙과, 갑자기 종이 쳤네. 자, 그래서 이 고기의 육즙과 겉피의 바삭함과 그 다음에 그 양념, 쫄면의 양념과 그 야채의 아삭함이 조화를 이뤄서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아, 오늘 집에 갈 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먹어보세요. 알겠죠? 요기요 어플에는 없어. 배달의 민족 어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군만두 갑자기 생각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를 볼 텐데, 파생어도 이제 단어잖아. 파생어는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거를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어근이 있는데, 어근에 이 접사가 붙습니다. 그치? 여기도 어근에 뒤에 접사가 붙어. 접사라고 하는 거 뭔지 선생님 여기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접사라고 하는 건 접자가 이을 접자야. 이어주는 거 또는 어디에 붙을 접자인데 어근에 붙어 있다 라고 해서 접사라고 얘기를 해. 어근에 붙어서 이 접사는 이 어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어근이 가지고 있는 품사 있잖아. 그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어떤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가 너무 맛이 없어. 요리가 중심이 되잖아? 맛이 없어서 여기에 라면 스프를 넣는 거야. 그러면 이 요리가 더 맛있어지잖아요? 이게 어근이고, 이 라면 스프가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어근이라고 치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그치?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더 좀 외형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근이라면 이 옷은 접사가 되는 거야. 어근에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옷이 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게 달라지잖아. 그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만약에 잠옷을 입고 여기 앞에 앉아 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겠다. 그치? 그래서 어근이라고 하는 중심적인 의미에 이 접사라는 놈이 붙어서 이 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 어근이 가지고 있는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접사야. 알겠지? 근데 이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있으면 머리 두자를 써서 우리는 이거를 접두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근 뒤에 붙어 있을 때에는 접미사라고 얘기를 해. 꼬리 밑자를 써서. 자, 그러면 이 파생어에서 접두사가 들어간 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 풋사과, 그 다음에 풋고추 이랬을 때 이 고추라는 거랑 그 다음에 사과라는 의미가 있지. 이 어근이야. 여기 어근에 아직 덜 익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 풋이 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풋 사과, 풋고추라고 했을 때는 좀 덜 익은 사과, 좀 덜 익은 고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끼지 않은 맨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맨손, 그냥 손이라는 그냥 손이라는 어근에 맨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어. 맨발. 이거 말고도 맨땅 역시도 접두사와 땅이 결합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미를 더해주는 경우야.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에는 아이고 분필이 없네.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에는 뭐 선생이라는 실질적인 의미의 님이라고 높여주는 앞에 이 어근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를 더해줄 때 우리 이 전미사 님을 쓰죠. 선생님, 뭐 사장님 이럴 때, 그치? 그 다음에 뭐 봐봐, 손가락이라는 거에 질이라는 전미사를 붙어서 의미를 더해줄 수도 있고요. 이 전미사 질이 들어가는 단어는 뭐 주먹질도 있겠지. 그 다음에 도둑질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이 질도 역시 전미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는 이렇게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 뭐가 있었냐면 이와 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와 희는 부사로 바꿔주는 전미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한번 볼 건데 동사 어간에 이나 이 붙어서 명사가 됩니다. 그 예가 뭐가 있는지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학습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자, 보면은 길이, 그 다음에 뭐 높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길다에 역시 명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어서 길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높다라는 형용사에 뭐 길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뭐 넓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높다, 길다, 넓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에 명사로 파생시켜주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달맞이도 있겠네. 달맞이라고 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걷다에서 걸음 이 명사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묵다 라는 거에 음이 붙어서 묶음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졸음, 그 다음에 뭐 웃음, 아까 봤던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안과 같이 삶이라는 거 있지 얘들아. 살다라는 동사 어간에 뭐가 붙은 거야?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삶이라고 하는 명사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예를 볼게요. 그 예를 보면은 역시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굳다라고 하는 거에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역시 같이, 그 다음에 높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많다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희가 붙어서 익히, 그 다음에 작다에 희가 붙어서 작히,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알겠지? 그래서 전미사,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와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그 중에서도 이와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그대로 밝혀서 적는다라고 해서 길이, 굳이, 같이, 높이, 많이, 익히, 작기를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그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고 있는 거지.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우다에 뭐가 붙은 거야? 개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지우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지우개라고 하는 명사가 된 거겠지. 이거와 비슷하게 덥다라고 했을 때
덥대. 그 다음에 역시 개가 붙어서 뭐 덥게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질문이 있을 수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 길이랑 형태가 같은데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부사래요. 선생님 여기서 높이도 형태는 같은데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부사라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다. 그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습니다. 근데 이 길이와 높이라고 하는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가 을이 붙는 게 아니라 이 부사는 뒤에 나오는 서술해주는 말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부사거든. 그래서 이 길이가 나왔을 때, 이 높이가 나왔을 때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 자, 봐봐.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맞지?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술해주는 말이 있는 거잖아. 지금 서술해주는 말을 꾸며주는 거잖아.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것이다, 길이 남을 것이다 해서 뒤에 나오는 서술해주는 말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사라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길이가 길다 라고 했을 때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가 붙으니까 이거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봐봐. 높이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했을 때 높이는 날아가는 이라고 하는 서술해주는 말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는 이 높이는 부사가 되는 거야. 근데 높이가 얼마냐,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 높이는 높이 뒤에 가가 붙으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좀 긴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또 보면서 그 다음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강의가 좀 길어서 좀 힘들었을 텐데 좀 고생 많았습니다.